네, 새정치민주화 서울 중구 국회의원 정호준입니다. KBS가 공익성과 공정성에 어떤 보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마 오늘 국감장에서 계속 나올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병헌 의원님께서 그 700MHz의 UHD 방송에 대해서 그 중요성, 앞으로 KBS 어떻게 보고 있나 했더니 우리 사장님 좀 대답이 좀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에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 정도만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이 UHD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공영방송의 미래가 UHD랑 얼마큼 연계가 되어 있는지, 컨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상파 UHD는 700MHz대가 아니면 지상파가 UHD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MHz에서 그 UHD 방송을 지상파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상파 UHD는 그 미래 콘텐츠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HD 전환한 지 불과 2, 3년 그렇죠. 안에 바로 UHD가 나오는 이런 엄청난 그 기술 발전 속도에 저희도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상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HD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TV 업체들로부터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해서 재정난이 좀 커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UHD로 전환이 혹시 재정 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KBS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HD 전환 과정에서 저희의 차입금이 늘어나서 지금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UHD를 추진할 비용은 HD 전환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 추산으로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한 3,500억 정도, 3,8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 한 300 수십억 정도의 비용이라 전체 우리 예산의 한 2%를 하회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UHD 방송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지상파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허원재 방통위 부위원장님 묻겠습니다. 그 최근에 TTA 총회에서 안건으로 선정된 13건의 안건 중에 다른 안건은 모두 표준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유독 지상파 UHD 방송 기술 표준만 잠정 표준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UHD 지상파 방송 여부를 놓고 정부부 저간에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간 그 사정을 지켜보고 일단 잠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그렇게 지켜만 봐도 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UHD 방송을 중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한 겁니까? 지난번 그 과거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한 이제 그 시점에서도 이 주파수 때문이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 뒤에 다시 표준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지상파 UHD 방송 도입 문제를 제대로 좀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회원사의 회비 금액에 따라서 의결권이 수량이 정해지는 TTA 총회 구조를 볼 때 자금력이 풍부한 통신사의 입김으로부터 TTA가 독립적이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부위원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이제는 기술 표준을 정확하게 하고 확정을 하고 본격적인 지상파 UHD 방송 발전을 가속화할 때라고 보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도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정부는 지금껏 그 기술 표준은 민간에게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하게 대체로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산업 발전을 원천적으로 좀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방통위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통위도 더 이상 미래부에 좀 끌려다니지 말고 방통위가 그리고 이 지상파 UHD 기술 선정에 표준 선정에 좀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과 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다시 KBS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우리 세월호 참사 당시에 많은 오보가 KBS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 KBS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방송사가 오보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KBS 공영방송이 이런 오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KBS 보도 관련해서 KBS의 막내 기자들의 기레기 고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이 아마 그 집단 반성문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가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판을 받고 스스로가 반성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전임 사장은 물러났고 여러 보도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렇게 취임 후에라도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세월호 재난 보도 전반을 리서치를 했습니다. 타사 보도하고도 비교하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보고서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부적으로 자체 그 재난 보도 매뉴얼을 수정을 하고 또 여러 언론사들과 함께 그 재난 보도 준칙을 새로 만들어서 그 우리 기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도 준칙을 만들었습니까? 재난 보도 준칙. 재난 보도 준칙을 만들었습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좀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을 시키거나 좀 제대로 되지 못한 보도를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KBS가 좀 책임 있는 보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인호 이사장이 KBS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이사장님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여쭤보질 않았기 때문에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그 우리 제작진의 편성권에 대한 뭐 간섭이나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사회에서 그 이사 여러분들이 누구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하십니다. 회의 중에 회의 전후에 개인적으로 그것은 저희는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이나 개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수준. 개선은 안 되겠죠. 그 이인호 이사장님의 여러 가지 과거 발언이나 역사관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KBS의 어떤 방송 공정성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꼭 공정하게 우리 위해서는 정확하게 보도를 할 수 있겠고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